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10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이제 2016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두 2016년 새해에 들어섰을 때 계획하셨던 어떤 목표는 모두 이루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작도 안 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제 뭐 한 달 남았지만은 시작 안 하셨던 분 있으면은 뭐 운동도 좋고 뭐가 돼도 좋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간만에 또 영상을 촬영합니다.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제2 워크아웃을 통해서 또 세미나가 진행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든 이제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인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갖춘 지도자를 위한 양성 과정, 평일과 주말, 그리고 또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을 실제로 또 오프라인으로 완벽히 익히기 위해서 또 수원, 영등포, 이렇게 또 멀리서도 또 저희 서울 강북에 위치한 스튜디오로 또 오시는 회원님들의 지도까지 하면서 숨 쉴 틈 없이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낮 시간대 잠깐 또 짬이 나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아마 운동을 좀 오래 하신 분들 또는 초보자분들 오버트레이닝. 자, 오버트레이닝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또 주변에서 가끔 듣게 되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버트레이닝. 나는 아니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자극적인 또 제목으로 해서 오버트레이닝, 나는 아니겠지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헬스장에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을 하고 또는 뭐 더 이제 확실하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1대1 트레이닝이나 또 전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몸 만들기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적인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접목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지도를 받던 아니면 혼자서 인터넷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고 운동을 하는 여러분이 과연 왜 몸이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자, 열심히 안 하는 분도 있겠죠. 규칙적인 어떤 식습관, 영양 섭취와 에너지원이죠. 영양 섭취, 그리고 이제 단백질, 회복을 위한 우리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안 하는 분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그 근육을 최대한 쓰지 못하고 행위만 해서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분들,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 모든 것을 제대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오버트레이닝입니다. 자, 규칙적인 식사, 양질의 식사, 단백질 섭취, 그리고 효율적인 운동. 여기서 효율적인 운동은 행위나 어떤 동작이 아닌 내가 목표로 한 근육만 최대한 사용해서 동작을 만들고, 근성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섬유에 상처가 발생돼야 되죠. 그 근육에 부하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하를 만들고 상처를 발생시키면 트레이닝은 끝이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나 동작을 하는 분들은 무게를 또 하고 계속해요. 왜냐하면 복합적인 형태의 어떤 운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죠. 무게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죠.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당뿐만이 아니고 혈당도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에 있는 글리코겐까지 다 소모시켜버려요. 완전 녹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분들이 다음날 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버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뭐 보디빌딩 하는 분들도 있고 대회 나가는 분들도 많지만은 대회 나가서 입상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상금이 크던지 해서 생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일반인 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운동을 퇴근 이후에 하시잖아요. 선생님들도 트레이너들도 지도를 하고 체육관에서 지도를 하고 그게 뭐냐면 일이죠, 일. 그거를 또 마치고 나서 이제 자기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즉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피로감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피로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신체에 있어서 우리 신체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이죠. 피로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은 고급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운동에서 자극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또 저녁에 잠을 자서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회복도 돼야 되니까 저녁에 또 잘 자야 되고, 낮에 운동 후에 회복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게 반복. 그러니까 고급 운동이에요. 금수저 운동이에요, 금수저 운동. 하지만은 우리 또 주어진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직장 다니는 회사원 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헬스나 피트니스 클럽, PT샵에서 또는 저처럼 또 지도를 하는 분들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한 피로감이 일단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신체가 그 어떤 근육의 상처가 발생됐을 때 회복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지속적인 그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 피로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날, 오늘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오늘은 이제 등 운동하는 날이다라고 하지만은 어제 가슴을 했으니까 오늘 등을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어제 그 운동에 대한 피로감이 다음날에 와 있으면 그 가슴만 했다고 가슴만 딱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체가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충전이 돼야 되고, 또 우리 피로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슴 운동했어요. 운동만 생각하는 거야. 본인이 일을 하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자기 생활을 보지 않고, 자, 일을 하고 와서 퇴근해서 운동했어요. 가슴만 했어. 그럼 다음날 또 출근했어요. 아, 피곤해. 어제 가슴 운동까지 했더니, 운동까지 했으니 피곤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근했어요. 아, 그래도 오늘 이제 등 운동하는 날이니까 가야지. 몸은 힘들지만 가야지. 가서 또 등 운동을 막 해요.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더 피곤해. 왜냐면 일이라는 거를 그냥 별개로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제 몸은 하나입니다. 근데 나의 몸이, 이 신체 기능이 일을 해서 피로감이 쌓인 데다가 운동이라는 걸 해서 더 피로감이 쌓이죠. 그러면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신체 기능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한다 해도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돼 있고 차 있어야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근육은 부하를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에너지가 없어서 근육이 최대한 수축이완을 할 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인대 다쳐요, 그때는. 근수축이완이 안 되면 인대 다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을 시키는 게 이제 트레이닝인데요. 요거는 이제 추후에 근육의 상처 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또 주저없이 또 이렇게 좀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운동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너 분들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헬스클럽, 피트니스, PT샵. 저처럼 실질적으로 1대1 트레이닝을 하기도 하고. 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학교 돌아다니고. 다 공통점이 뭐냐면 신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피로감이 와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운동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피로감은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러면 그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또 하게 되고. 왜? 운동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어디서 들었으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돼요. 오버트레이닝. 오버트레이닝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해드릴 얘기는 뭐냐면 오버트레이닝을 하시면은 신체 기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회복을 하고 컨디션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또 운동을 해서 또 회복을 하고 컨디션이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행위나 동작,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근육만 써서 딱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냥 막 내가 이 가슴 근육으로 최대한 언제까지 몇 세트를 몇 번을 할 수 있나, 거기서 상처를 발생시키는 지점에 가서 드롭 세트까지 해서 딱 끝내야 되는데 그냥 발이 모르면 막 가슴에 느낌이 오죠. 쓰이니까.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쭉쭉쭉 갖다 써. 간에 있는 것도 갖다 써.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대회 막바지에 뭐 탄수화물 로딩한다고 그러는데 몸을 키우는 시기에는 로딩이 계속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써.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에 충전될 때 2, 3일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 다 썼어. 조금 충전시키려고 하니까 다음날 또 써. 다 써.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탄수화물 증세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저탄수화물 증세가 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에너지가 내가 공급돼서 사용되는 것도 시간차가 있어요. 먹었다고 바로 쓰지 못해요. 근육으로 바로 공급되는 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뭐, 기운이 없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빵 하나 먹었어. 자, 먹었으니까 힘쓰겠지. 그게 목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에너지 당으로 바뀌어서 혈관을 타고 근육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운동을 해버려요.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있어야 되죠.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 해요? 근육 내 단백질이나 지방을 갖다 에너지를 전환시켜버리죠.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내 근육을 쓰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없애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근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자, 오버트레이닝은 아주 쉽게 와요. 근데 여러분이 오버트레이닝은 이런 거니까 나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운동이면 운동, 일이면 일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몸 만들기라는 건 있잖아요.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원활히 됐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자극이라는 게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육의 상처를 발생시키는 거고, 근육의 상처를 발생시키는 트레이닝은 세밀하고 과학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행위가 되면 안 되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내 컨디션, 내가 활동을 어느 정도를 하니까 내가 요 정도 섭취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단백질을 꼬박꼬박 계속 먹어서 언제든지 합성이 일어나게끔 그런 자기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알아야 되겠죠. 자기 몸은 뭐예요?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죠. 생리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분야는 온라인으로나 또 인터넷에서 글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을 주시는 분의 하루하루 생활과 트레이닝을 할 때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 행위를 해서 에너지를 다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처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저처럼 지도자가 되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할 때 제 운동을 어떻게 하고 얼만큼 쉬어야 되고 얼만큼 먹어야 되는 이런 이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갖추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런 운동이라든지 생활을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쉽게 알려고 하십니다. 쉽게. 어떻게? 질문 던져서 그것만 딱 들으려고 하죠. 질문 던져서 그것만 딱.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틀을 알아야지, 이 과정을 알아야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전체적인 걸 모르고 부분만 갔다 하면 이걸 모르시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오버트레이닝.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버트레이닝. 나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내가 막 진짜 죽을 정도로 하는 건 아니니까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신체는 이미 피로감이 있는 상태란 얘기죠. 그 말은 뭡니까? 자, 올림피아 선수들이 성적이 좋아져서 스폰서들이 생겼어요. 돈을 대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뭘 봤어요? 콜먼 형님이 소파에 앉아서 그냥 그것만 좀 보고. 그쵸? 제이 커틀러 집에서 수영장 있는 데서 이렇게. 가끔씩 이제 대회장 있으면 가가지고 자기 보충제 스폰해주는 데 가서 이제 사인해주고.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다 일들 하고 있어요. 피로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직장인분들 뭐 합니까? 병원 가죠? 몸에 좀 컨디션도 이상한 거 하니까 병원 가니까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만성 피로. 근데 또 운동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직장 생활 속에서 주 2회든 3회든 운동량을 서서히 늘리면서 체력을 향상시키지만 그 운동 자체도 나한테, 내 신체에 무리가 될 정도까지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만큼 운동을 해야지 오버트레이닝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생활 자체는 이미 피로감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운동을 했을 때 주어지는 그 어떤 회복.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가슴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또 수업도 진행하고 합니다. 다음날이 됐어요. 신체 기능이 떨어져 있죠. 피로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날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왜요? 잘 먹고 컨디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저의 신체 기능을. 근데 또 매일매일 해야 돼. 정신력으로 해야 돼.
다음날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수업도 못해요. 왜? 저는 제 운동이 주가 아니고 저의 직업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에 충실해야 되죠. 근데 제 운동 욕심까지 부려서 컨디션 더 떨어지면서 운동으로 인해서 뭐 회복이 돼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회복이 안 되는 피로한 상태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피로감 때문에 지도도 잘 못하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좀 얘기가 조금 커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적는다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일반인 분들이나 트레이너분들, 심지어 저도 포함해서 저도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피로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첫 번째 직장 생활. 그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뭐 운동을 안 하고 뭐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뭐 등산이라든지 뭐 타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취미 생활들이 있습니다. 뭐 인라인을 타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우리한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자,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몸을 변화시키는 웨이트를 하면서도 각종 이제 신체를 쓸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면은 피로감은 어떻게 돼요? 더블이 되죠, 더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웨이트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를 누가 해요? 내가. 몸은 하나죠. 그쵸? 심장도 하나고. 이 기능이. 이 몸은 하나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직장 생활만 해도 피로감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취미까지 하고, 웨이트까지 하면, 피로감은 트리플. 트리플까지. 자, 우리 이 직장 생활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는 상태, 컨디션이 유지가 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5일 근무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피로하니까 좀 쉬어야지. 취미 생활까지 해요. 거기다 웨이트까지 해요. 어떻게 됩니까? 피로감은 극에 달해요. 극에 달해. 자, 피로감이 많아지고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신체 기능. 그리고 웨이트 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이 아닌 어떤 행위나 동작만 해서 중량만 끌어올려서 마구마구 하시면은 다르게 예를 들면 우리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은 이런 거예요. 마드리그 팀에서 제가 감독이에요. 호날두 보러 딱 중요한 시기에 호날두 나가서 딱 뛰게, 그리고 중요한 시기 딱 하고는 딱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 체력 관리를 하면서 중요한 시기에 딱 하는 거죠. 운동은 내가 가슴이면 가슴 근육만 최대한 이제 사용해서 수축 이완으로 동작을 만들어내면서 근섬유가 부하가 오는 상태 내에서 상처가 발생되는 구간만 집중해서 딱 끝내면 가슴 끝. 그런데 푹 깨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버려. 가슴으로 가는 게 가슴의 한계점이 아니고 온몸의 한계점. 그것도 또 아니 가슴 흉근 해줬으면 되지 뭘 또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근육에 있는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혈당도 떨어지죠. 어디서? 왜? 간에서 끌고 오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떨어져. 그러니까 몸에 기력이 없어. 그 다음날 출근해서 그 다음에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버트레이닝은 달고 사는 거예요. 근육이 안 커져요. 그래서 근육이 왜 커져요? 최대한 내 근육이 회복이 완전히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야 돼요. 피로감이 없이 건강한 상태. 하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한다고 피로감을 누적시키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운동을 해줘도 성장을 안 해. 그리고 운동도 행위로 하니까 자극도 못 받아. 그럼 뭐예요? 내 몸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오버트레이닝. 오버트레이닝은 누구한테 와요?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가 살짝만 조심해도, 살짝만 방심해도 바로 내가 오버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오버트레이닝은 이런 거야. 나는 아니겠지. 심지어 트레이너 선생님들조차도. 여러분들. 자,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컨디션은 뭐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뭔가 지금 뭘 해도 되겠구나. 뭔가 지금 뭘 하고 싶어. 너무 좋잖아요. 에너지도 충분히 차 있고. 그쵸? 그런 어떤 컨디션이 유지가 돼야지. 그리고 또 운동 직후, 이 운동 후, 휴식을 최대한 취해줘야죠.
직장 생활 다 하잖아요. 저도 해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최대한 직장에 충실하고 잘 먹고 내 몸을 살펴야죠, 이제. 아, 내가 오늘 운동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관리.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뭐 낮에 한 번 하고 저녁에 끝나서 컨디션 좋으면 다른 부위를 또 가고,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이에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전에 어깨만 해서 어깨만 딱 끝냈어요. 그럼 저녁 되면 다른 데 다 괜찮잖아요. 그럼 저녁 돼서 뭐 등이면 등만 딱. 근데 어떻게 돼요? 어깨 하느라고 그냥 온몸에 힘을 다 써요, 그냥. 그리고 저녁 돼서 또 등 한다고 막 다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버트레이닝 증세가 발열이 있어요, 발열. 몸에서 열이 나는 거. 여러분들 운동 막 심하게 막 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막 계속 괜히 막 몸이 뜨겁고 막 열나고 막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운동 끝났는데도. 그래서 우리 오버트레이닝 증세 중에 뭐 저녁에 이제 잠을 못 자는 심리적인 불안감, 우리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죠.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돼서 그래요. 막 몸에 어떤 스트레스, 직장 내 어떤 활동, 그리고 또 직장 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활동, 그리고 또 여기다 취미, 거기다 웨이트까지 하면 우리 몸은 회복을, 이게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 몸은 성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 하는 거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버트레이닝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아시는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왜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지도자지. 그쵸? 여러분들이 전문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알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PT샵에 선생님도 계시고, 피트니스에 트레이너분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 이런 답변들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주 3회, 주 2회, 뭐 매일매일 꾸준히, 뭐 하루는 상체, 하루는 하체,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분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직장 생활을 뭘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퇴근은 언제 하시고, 뭐, 피로감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막 이렇게부터 물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이 제대로 된 지도자일까요? 전자는 본인 운동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그럼 뭐가 돼요? 오버트레이닝 달고 있어. 오버트레이닝 달고 있는 사람은 그런 방식대로 또 시키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죠. 1년 내내 피로감 달고 회복도 안 되는 신체로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만 해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단순히 기구를 다루고 중량을 드는 게 아니고 우리 신체 기능을 알아야 돼요. 신체 기능. 어떻게 해서 이게 유지가 되고, 어떤 장기 때문에 무슨 과정이 일어나서 근육이 어떻게 되고. 왜냐면 이걸 제대로 만들어서 유지를 시켜줘야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과정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을 알아야지 답이 나오죠. 공식을 모르는 분들한테 만약에 배우면 어떻게 돼요? 답이 안 나오지. 계산할 때마다 답이 틀리지. 그러다가 때려 맞추면 하나 나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또 뭐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뭐 쉽게 뭐 스쿼트도 앉았대 뭐 무릎 빼지 말라고. 무릎 빼야 돼요. 무릎 안 빼니까 여러분 어디 아파요? 허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영양학이라는 생리학, 운동학, 해박 알면 뭐합니까? 해박적으로 그 근육이 달려있어요. 그럼 그 근육이 어떻게 쓰이고 얘가 무슨 작용을 해서 얘를 갖다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가슴 근육은 여기 이렇게 달려있어. 그리고 자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오버트레이닝. 오버트레이닝은 쉽게 여러분 주변에 있어. 이미 여러분들 오버트레이닝 겪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해서 내 건강관리를 하고 컨디션을 좋게 회복을 시키고, 또 내가 트레이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 내가 얼마나 내 부위가 얼마나 쉬어야 될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뭐냐면 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체에 대한, 인간의 신체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 과학 속에서 우리 몸이 발전을 하는 것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 저처럼 떠들 수 있고 제가 제 몸 관리하듯이 자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완벽히 모르니까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은 이거를 완벽히 다 알아야지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예요. 모든 기능이 뭐 내가 요걸로만 요 장기만 요게 도움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기능이 유지가 돼야지 일단 뭡니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뭐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행위나 동작이 아니죠.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여러분 삼두근이면 삼두근으로 해야죠. 왜 몸을 흔들고 해요? 무슨 흔드는 건 클럽 가서 해야지. 자, 그러면 과학적인 이론을 먼저 알아야 되고 또 그거를 실질적인 운동, 여기에는 이제 영양학, 해부학, 생리학, 기타 우리 모든 장기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또 이거를 유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를 통해서 이거를 또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자극을 붙이는 근상처를 발생시켜야지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서 이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섬유가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벽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에 노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오는 거예요. 오버트레이닝. 자, 그래서 오버트레이닝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얘기 도중에도 나왔지만 제가 이 제2의 워크아웃을 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웨이트 트레이닝의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그래서 90년대 수준의 트레이닝만 어떻게 보면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뭐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게 전문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쇳덩이만 들면 되는구나. 유산소 그냥 걸으면 지방 쓰는구나 라고 하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계기를 만들고요. 또 그런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제2의 워크아웃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질문을 주시는데 질문들도 제가 답변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해드려요. 하지만은 대부분 질문을 개인적인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완벽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분의 모든 생활과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를 직접 눈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이 어떻게 한다. 그리고는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회복이라든지 그런 거를 대화를 통해서 계속 보면서 운동량을 어떻게, 부위를 어떻게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했다고. 자, 가슴 운동 5세트 하세요? 10세트 하세요? 어제는 뭐 하고,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뭐 하세요? 4일 루틴으로 가세요? 5일 루틴으로 가세요? 그거 누가 얘기 못해요, 그거? 아니, 그러면 저도 뭐, 이거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딱 있다가 뭐, 누가 딱 들어오면은, 살 빼러 왔구나? 딱 그러면 이제 놀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알았지? 이거는 좀 얘가 좀 이상합니다. 원래 애드립은 좀 제가, 그 나이 든 분들 개그를 갖다가 뭐라고 하던데요. 나이 든 분들 개그. 제가 이제 70년대생이어가지고, 개그가 약간 좀 올드해서, 지금 제 유머 같은 거에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올드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버트레이닝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위협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버트레이닝을 너무 나랑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만큼 자기 몸을 또 집중하고 기울이면서 자기 몸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떤 과학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 뭐 인터넷 같은 데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한테 질문하고 그러지 마세요. 비전문가들끼리 서로 답변 주고 받는 거 보면 진짜 참 답답합니다. 무슨 질문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나, 또 이런 답변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우리 신체 기능들을 좀 알아가면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깨어나면서 자기 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질문을 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 걸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문성이에요.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알아야지 자기 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올바른 지도자들을 찾아가셔서 제대로 배우시고 자기 몸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게 제일 빠른 겁니다. 아니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요. 심장이 어디 있고 뭐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병원 가는 거죠. 병원 가서 수술해야죠. 그쵸? 근데 자기가 자기 안다고 자기가 치료를 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찾아가면 내 상황에 맞는 거를 처방을 바로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래요. 모든 틀을 알아야지 그 틀에서 이게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는 여기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모르면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뭘 알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또 그런 거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지도자들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분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들어드리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또 되게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버 트레이닝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오버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는. 그러니까 컨디션 유지가 안 되고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근육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몸의 신체죠. 신체 기능이 원활할 때, 우리 신체의 기능이 원활할 때 다이어트와 지방을 연소시키는 다이어트와 근육을 성장시키는 근회복과 성장 모든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그 과정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일어난다고 해도 그 뒤로 다른 이제 엄청난 이제 부작용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을 원활히 하면서 컨디션 등을 보면서 오버 트레이닝을 겪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쓰지 않으면은 가슴 운동, 어깨 운동할 때 3두 막 쓰고 등 운동할 때 2두 쓴 다음에 팔 운동할 때 2두, 3두 또 하니까 팔은 계속 쓰니까 팔이 안 커지는 거예요. 팁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2016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생각했던 거 시작 안 하신 게 있다면은 뭐가 돼도 좋아요. 그림을 배우셔도 되고, 또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이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 배워야 되겠다.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 뭐 온라인 업무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시작을 하셔야지 이제 향상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노력을 안 하고 시도를 안 하면 오늘 이 모습 그대로 내년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지도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일반 분들이 이런 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그리고 또 지도자분들이 보신다면은 반성하실 분들은 꼭 반성을 하시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 올공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